당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다. 지금껏 쏟아부은 처절한 노력과 밤잠 설치며 다짐했던 그 결연한 의지들이 사실은 당신의 일생을 가장 정교하게 파괴해온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1년을 못 버티는 이유를 의지 부족이라 진단하는 건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다.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다. 목적지에 못 가는 이유는 다리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도가 잘못 설계됐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새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 찰나, 뇌의 편도체는 극도의 경계 신호를 보낸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인 목소리로 속삭인다. 내일부터 더 완벽하게 시작하면 된다. 게으름이 아니다. 뇌가 현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가동하는 가장 정교한 방어 기제다. 의지로 버티는 사람은 수억 년간 진화해온 생존 시스템을 상대로 전략 없는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그 승률은 통계적으로 전무하다. 하지만 뇌의 허점을 찌르는 사람은 고통 없이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쥔다. 당신을 망치는 건 성격이 아니라 설계다. 뇌를 속여라. 당신은 결코 당신이 세운 목표의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당신은 오직 당신이 설계한 시스템의 바닥까지 추락할 뿐이다. 이 말은 베스트셀러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가 한 말입니다. 모든 동기부여 영상에서는 꾸준히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버티고 버티다 어느 순간 또다시 포기하게 되고 자책하면서 시간만 흘러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뇌를 속여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흔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뇌를 어떻게 속여서 원하지 않아도 성공이라는 결말로 강제 수렴하게 만드는지 그 잔인할 정도로 정밀한 설계도를 공개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스스로의 뇌와 전쟁을 벌여왔는지 말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고통을 감내하는 인내의 시간이 아닙니다. 뇌의 기본값을 완전히 재조립하여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공사기간입니다. 당신을 망치는 건 성격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그 설계를 지금 바꾸겠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자사의 낡은 아파트. 17살의 소년이 문을 박차고 나왔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가방 하나만 들고 뛰쳐나온 것이다. 주머니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소년은 차가운 길바닥에 혼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도 없는 흐린 하늘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나는 왜 태어난 것인가? 청소부로 취직했다. 욕실도 없는 원룸에서 설거지통에 몸을 씻으며 하루를 버텼다. 밥을 굶는 날이 더 많았다. 의지할 사람도 돌아갈 집도 없었다. 뇌의 편도체는 24시간 쉬지 않고 같은 신호를 내보냈다. 넌 이미 실패한 삶이야. 이 구렁텅이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가장 무서운 건 그 목소리를 자신도 점점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전부였다. 그 소년의 이름은 토니 로빈스였다.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이 그의 책을 읽었다. 빌 클린턴과 넬슨 만델라가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 강연 티켓 한 장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 50개국 이상에서 강연하며 수억 명의 인생을 바꾼 사람. 하지만 그 길바닥의 토니는 오늘 우리가 아는 그 토니가 절대 아니었다. 전환점은 19살, 단 한 번의 우연이었다. 청소 아르바이트로 번 마지막 돈을 전부 털어 자기개발 전문가 짐 론의 세미나 티켓을 샀다. 아끼던 돈이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전단지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그날 짐 론이 무대 위에서 말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든 결과물이다. 환경 탓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그 한 문장이 토니의 뇌에 처음으로 다른 회로를 켰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20에 가까운 남자가 낯선 강연장에서 혼자 울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더 이상 편도체의 명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그날부터 매일 하나씩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두려웠지만 작은 무대에 올랐다. 몸이 거부 신호를 보낼 때마다 억지로 한 발을 내디뎠다. 작게 시작하면 뇌는 저항하지 못한다. 그는 그 원리를 본능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21살, 생애 처음으로 강연 무대에 섰다. 청중은 고작 10명이었다.
조명도 없었고 마이크도 변변치 않았다. 하지만 그 10명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 다음 주에 또 섰다. 그 다음 달에도 거절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뇌의 기저액이 강연이라는 행동을 고통이 아닌 기본값으로 각인하기 시작했다. 의지가 아니라 반복이 뇌를 바꾼 것이었다. 훗날 그는 테드 무대 위에서 수백만 명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자원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깨우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청소부 소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꾼 강연가가 됐다. 17살의 차가운 길바닥에서 세계 최고의 무대까지 1년의 반복이 쌓이고 또 쌓인 결과였다. 지구 반대편 또 한 남자가 같은 진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198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외곽의 한인 이민자 밀집 지역. 23세 김승호는 새벽부터 사과 상자를 날랐다. 영어는 서툴렀고 미국에서 그는 아무도 아니었다. 그러나 눈빛만은 달랐다. 반드시 큰일을 하겠다는 확신 하나가 그 눈 안에 살아 있었다. 이불 가게를 열었다. 망했다. 신문사를 차렸다. 또 망했다. 주식에 전 재산을 넣었다. 날렸다. 편의점, 식당, 세탁소. 하나씩 시작하고 하나씩 닫았다. 17년 동안 7번의 연속 실패였다. 빚은 쌓였고 가족은 지쳐갔고 주변은 하나씩 떠났다. 어떤 날은 사업 실패 통보서를 받아 들고 차 안에서 혼자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다음 날 새벽마다 다시 눈을 떴다. 포기라는 단어를 뇌에서 지워버린 사람처럼 언젠가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절대 포기할 수는 없었다. 2005년 8번째 사업 스노우폭스를 시작했다. 처음 1년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같은 루틴으로 움직였다. 의지에 기대지 않았다. 내가 이 행동을 기본값으로 각인하도록 구조를 바꿨다. 3년 만에 100개 매장, 10년 만에 1000개, 18년 만에 11개국 3,800개 매장, 연 매출 1조 원, 최종 매각가 8천억 원. 그 사과 상자를 날랐던 손으로 이루어낸 결과였다. 당신이 꿈을 포기하는 이유는 꿈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아직 그 꿈을 감당할 회로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토니 로빈스와 김승호 회장. 국적도 언어도 출발점도 달랐다. 하지만 두 사람이 도달한 진실은 단 하나였다. 감정이 행동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들은 그것을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다. 삶으로 증명한 것이다. 포기하고 싶다는 신호가 가장 강하게 울리던 그 순간, 이들의 뇌는 가장 빠르게 새로운 회로를 새기고 있었다. 환경이 의지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구조를 바꿨을 뿐이다. 토니 로빈스는 말한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내리는 결단이 미래를 결정한다. 김승호는 덧붙인다.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재능이다. 그렇다면 우리 뇌 안에서는 대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제 그 냉정한 과학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끝내 버텨내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의지의 크기가 아닙니다. 뇌 안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변화의 차이입니다. 토니 로빈스와 김승우 회장이 경험한 그 반전, 지금부터 뇌과학의 관점에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원리는 해마의 물리적 변화입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와 일리노이 대학교 공동연구팀은 2011년 평균 연령 67세의 성인 12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추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주 3회 유산소 운동을 실천한 그룹과 스트레칭만 한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운동 그룹의 해마 부피가 약 2%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됐다고 보고됐습니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오히려 약 1.4% 감소하는 양상이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공간 기억 및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도 운동 그룹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행 능력을 보이는 경향이 함께 관찰됐습니다. 이 연구는 꾸준한 행동이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강하게 시사합니다. 두 번째는 BDNF,
즉 뇌 신경영양인자의 역할입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 존 레이티 박사는 저서와 연구를 통해 반복적인 신체 활동이 BDNF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관성을 꾸준히 제시해왔습니다. BDNF는 뉴런의 생존과 성장을 돕고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단백질로 학습 능력과 기억력 향상과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연구가 반복적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효과가 단기간의 활동으로는 충분히 나타나기 어렵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의 반복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세 번째는 기저액의 자동화 메커니즘입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연구팀을 포함한 여러 신경과학 연구들은 반복적인 행동이 기저액에 각인되면 더 이상 전전두피질의 의지력을 소모하지 않고도 해당 행동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경향이 관찰된다고 보고해왔습니다. 이 전환이 완성되는 구간이 대략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힘들게 시작한 행동이 어느 순간 숨 쉬듯 자연스러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가소성, 즉 뉴로플래스티시티의 관점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엔젤라 더크워스 교수는 2007년부터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도, 내셔널 스펠링 비 참가자, 신규 교사 등 수천 명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성공을 가장 강하게 예측한 변수는 IQ나 재능이 아닌 장기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열정과 끈기, 즉 그리신 경향이 관찰됐습니다. 결국 1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노력의 축적이 아닙니다. 해마가 자라고 BDNF가 신경망을 새로 엮고 기저액이 행동을 자동화하는 뇌의 하드웨어가 물리적으로 재편되는 최소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뇌가 변명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십시오. 이들이 몸으로 증명한 이 원리를 이제 과학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정교한 시스템을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에 이식하느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강제로 바꿀 구체적인 설계 도면을 펼쳐보겠습니다. 내가 1년을 버티도록 설계하는 방법은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항하기 전에 먼저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당장 실천 가능한 4가지 설계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내가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철저하게 분해하십시오. 1년이라는 목표는 내가 보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도파민 시스템은 먼 미래의 거대한 성취가 아니라 오늘 완료된 작은 행동에 즉각 반응합니다. 토니 로빈스가 처음 10명 앞에서 강연을 시작했던 것처럼 1년의 목표를 오늘 하루에 단 하나로 쪼개십시오. 다음으로 행동이 자동으로 일어나도록 환경을 먼저 설계하십시오. 실행은 결심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김승우 회장이 이메일 비밀번호를 목표 문장으로 설정해 매일 내가 목표를 마주치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물리적 공간을 행동이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구조로 바꾸십시오. 운동화를 침대 옆에 두십시오. 책을 스마트폰 자리에 놓으십시오. 세 번째로 정체기를 뇌 성장의 신호로 재해석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아무리 해도 제자리인 것 같은 그 구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 뇌에 이렇게 입력하십시오. 지금 내 기저액은 이 행동을 기본값으로 각인하는 중이다. 정체기는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바쁘게 회로를 재배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성공을 반드시 데이터로 기록하십시오. 달린 거리, 읽은 페이지 수, 완료한 작업 하나. 숫자로 남긴 기록은 전두엽이 자신의 통제력을 눈으로 확인하게 만듭니다. 기록이 쌓일수록 뇌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어떤 정체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드웨어가 완성되어 갑니다. 환경이 의지보다 강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결심이 아닙니다. 내가 저항할 수 없도록 설계된 단 하나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론은 좋은데 당장 내 의지력으로는 이것조차 버겁다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느낄 그 불안함과 저항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1년은커녕 한 달도 버텨본 적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가능한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 감각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달을 못 버틴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행동을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저항 신호를 가장 강하게 보내는 시점이 바로 그 초반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마찰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지도 없고 동기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시작하나요? 행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여야 비로소 행복을 인지하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토니 로빈스도 김승우 회장도 동기가 충만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기는 행동의 조건이 아닙니다. 행동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지금 당장 운동화 한 짝을 침대 옆에 놓으십시오.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시작 자체가 막막합니다. 그 막막함은 내가 1년이라는 시간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할 때 생기는 과부하 신호입니다. 1년을 보지 마십시오. 오늘 단 하나의 행동만 완료하십시오. 뇌는 1년을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365번 버티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면 뇌는 저항하지 못합니다. 결국 모든 변화는 오늘이라는 아주 작은 틈새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1년 뒤 여러분이 마주할 풍경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려는 그것 시작한 지 몇 개월이 됐습니까? 3개월입니까? 뇌가 회로를 탐색하는 중입니다. 6개월입니까? 시냅스가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9개월입니까? 기저액이 자동화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지금 멈추면 뇌가 바뀌기 딱 직전에 전원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토니 로빈스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7번의 실패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저항하는 그 순간에 구조를 바꿨을 뿐입니다. 삶은 감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실행은 결심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오늘 단 하나의 행동을 완료하십시오. 그 한 번이 뇌의 회로를 새기고 그 회로가 쌓여 1년 후 여러분의 뇌는 완전히 다른 하드웨어를 갖게 됩니다. 지금 당장 댓글에 인생 역전 시스템 가동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짧은 선언이 뇌의 첫 번째 회로를 새기는 트리거가 됩니다. 이 영상이 설계를 바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뇌 해킹 전략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뇌를 속여라.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이 달라집니다.